두 번째 안랭킹은 윤석열 상륙작전입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는데요. 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저희가 시간대별로 정리해봤습니다. 어제 오전 10시경에 윤석열 캠프 입당하려는 회의가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전 11시에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이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오후 2시에 뵐 수 있느냐? 그랬더니 권 위원장이 어디서 뵐까요? 했더니 바로 당사에 가겠다, 이렇게 전한 뒤에 오전 11시 반 윤석열 캠프에서 기자들에게 공지를 합니다. 오후에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한다, 이렇게 공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2시에 바로 입당식을 가졌습니다. 왜 이렇게 전격적인 입당이 이루어졌을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어떤 피로감, 윤 전 총장이 입당을 하는 거야? 하지 않는 거야? 이런 피로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겠다, 이렇게 밝혀왔었는데 최근에 윤 전 총장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좀 하락하는 국면을 맞으면서 그런 한계를 느낀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최근 이어지고 있는 네거티브 공세에 우군을 확보하자, 뭐 이런 측면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현주 의원님. 네.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 소개한 어떤 전격적 입당의 이유들을 좀 짚어봤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세 가지 이유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아마 윤 후보가 그런 걸 느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본인의 지지율이 이제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출신들 또 이제 전직 의원들이 이제 캠프에 합류를 했잖아요. 예. 딱 합류를 해보니까 대응하는 게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본인이 이제 처음에 정치 안 해보신 분들이 대응하는 거 하고 이분들이 대응하는 거 하고 완전 수준차가 너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어떤 면에서 보면 지지율 추락이 이제 어느 정도 중지가 됐고 예. 그런 걸로 비춰보면 역시 정치를 했던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개인적인 이제 심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검사 시절의 어떤 성향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즉, 결정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결정을 하면 바로 치고 들어가는 이제 검사 특유의 어떤 이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도 원래 이제 8월 2일쯤, 월요일쯤에 이제 입당식을 하는 것으로 이준석 대표 측과도 협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금요일 날, 목요일 날인가요? 일부 언론에서 그런 게 보도가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캠프 측에서는 그러면 이거 주말 동안 또 이게 논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하냐 뭐 하냐. 그러니까 캠프 측에서는 그러면 한 일요일 정도에 입당하는 걸로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뭐 그럴 필요 뭐 있냐, 바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연락을 해서 갖고 이 권영세 위원장도 굉장히 놀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당 문제가 아니면 공개적으로 만날 필요 없다. 아니면 비공개로 만나야 되는데 뭐 공개적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그 시간대에 바로 여수에서 지금 여순 반란 거기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본인도 아마 버스 타고 가는 중에 전화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 휴가 중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결단력과 직진 본능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번 결정에 나온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주말 사이에 이 여러 가지 또 입당을 둘러싼 피로감들을 더할 필요 없다. 입당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그냥 가서 입당하는 게 훨씬 낫다. 이제 그런 판단들이 좀 저는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어제 국민의힘 입당 직후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야권이 하나가 돼야 되고 국민의힘의 초기 경선부터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은 그게 공정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늘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면서 다른 대안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의 입당과 관련된 그런 불확실성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께도 많은 이 혼선과 누를 끼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몇 시간 안 됩니다. 네, 최 교수님 앞서 말씀 주셨지만 공교롭게도 어제 이준석 대표는 지역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웠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휴가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집주인이 없는데 집을 찾아가서 같은 집에 살겠다고 계약서를 썼다. 뭐 이런 비유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런 비유가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선수를 쳤다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싶은데 본인 입으로도 얘기하잖아요. 결정한 지 몇 시간 안 됐다고. 그날 결정하신 거예요. 어제 결정해서 어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행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슨 정치적 행위를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는 회의도 하고 다른 상대 측과 논의도 하고 이러면서 결정을 하는데 저렇게 아주
뭐랄까 상륙작전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그냥 전격적으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선 경선에 들어가게 되면 당 대표도 대선 경선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 겁니다.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서 이 경선 과정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만약 이제 대선 경선 과정이 적극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선 후보한테 모든 관심이 꼭 쏠리게 돼요, 대표보다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아무래도 다른 대표와 다르게 자꾸 언론에 노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신경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가 한마디 하고 또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고 또 캠프 측과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갈등 요소로 비춰지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윤석열 후보는 우리가 주도하고 간다. 윤석열 대표는 도와주는 입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도하고 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추진해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저는 봐요.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죠. 만약 그렇지 않고 또 협상에서 물론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결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도권 자체가 이준석 대표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본인이 결단을 하고 가면 그대로 추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준석 대표 입장에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결정을 하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 주 국민의힘 지도부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다시 정식 입당식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어제 여수에서 윤 전 총장의 입당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8월이 아니라 7월 중에 입당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다만 이제 아무래도 보안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전격적인 입당을 선택한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뭐 다소간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은 제가 주장했던 그런 경선 버스론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께서 화답해 주셨고 심지어는 버스가 출발하기 한 달 전에 먼저 앉아 계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의 의미가 상당하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본인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전격적인 입당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다소간의 오해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 봐서는. 하지만 어쨌든 윤 전 총장의 입당으로 8월 말에 경선 버스가 출발한다. 이건 본인의 구상은 밀어붙일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8월 경선이 이제 순항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8월 출발한다고 그랬는데 7월 달에 그냥 출발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거듭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한다는 거는 거의 뭐 확정된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떠한 과정과 명분을 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본인이 이제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 왜냐하면 이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금방 나왔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명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걸 알면서도 과도하게 압박을 했던 모습들이 있어요. 뭐 안철수 닮았다든지, 강을 건넜다든지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 윤 후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뻔히 지금 내가 갈 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경선 열차에 탄다는 게 본인이 이야기했지만 본인이 항상 공정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공정이 그냥 일반인 검찰에서 뭐 이런 공정이 아니라 정치에서도 본인은 공정하게 하겠다는 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냐면 나도 처음부터 출발하겠다. 다른 후보하고 특혜 안 받고 그런 걸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제 압박을 했잖아요. 8월 달에 출발한다, 뭐 등등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전격 입당한 게 한편으로 보면 이제 주도권은 내가 잡고 가겠다는 그런 측면도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대표라는 거는 관리자 입장이에요. 여기 주인공은 이제 대선 후보들입니다. 네. 대선 후보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인성 후보는 본인이 지금 주인공처럼 행세를 하는 듯한 이미지를 보여왔거든요. 이제 그거 못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가 이제는 주인공이 돼서 대선 국면을 끌어가겠다는 게 이제 저는 윤 후보의 아마 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이 경선 과정이 쭉 진행이 될 텐데 이 과정에 저는 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걸로 봅니다. 지금 너무 후보들이 많아요. 14명이나 되잖아요. 예. 컷오프를 1차 컷오프를 8명으로 이제 짜는데 이렇게 되면 과연 이제 토론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있겠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압박 무슨 인터뷰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중심으로 자꾸 이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도 아마 후보들 간에 조금 충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경선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저렇게 해도 굉장히 내부 네거티브가 심하잖아요. 지금 아마 곧 홍준표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등판하실 텐데 네. 과연 윤 후보를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쟁에서 과연 그런 것들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얼마만큼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이제 정치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즉 당내에서 지금 송영길 대표도 굉장히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저런 후보들 간의 경쟁이 붙어버리면 여기에 개입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공정하고 당내 경선이 어떤 네거티브로 가지 않고 정책 경쟁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흐름들을 잡아내는 게 아마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책 능력의 시험대에 올랐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부터는 윤 전 총장 입당에 대한 여권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픽으로 보시는 것처럼 다 읽진 않겠지만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정치검사의 국민의힘 접수다. 박용진 의원은 헌정질서 문란 행위다라며 일제히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정 변호사님, 여권의 반응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윤석열 전 총장이 전격적으로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전 장관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시는 걸 보니까 아마 언제 입당하나 이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원칙적으로 검찰총장은 그 자리가 마지막 공직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 전 총장이 뭐 여야를 합쳐가지고 지지율이 1, 2위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적어도 추미애 전 장관이 저런 말씀 하실 수는 없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여권은 윤 전 총장의 국민의 입당을 두고 비판 일색이었는데 한 사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누굴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미리 공지되거나 알려졌던 것과 다르게 매우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뵙기 바로 직전에 그 얘기를 저희 참모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정치는 불가피한 것이고 정당을 통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또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정상적인 정치 체제에 같이 부응해서 본인의 모든 것을 내놓고 국민의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게 온당한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지사는 정당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잘했다 이렇게 지금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최진문 교수님, 다른 여권사와 달라요. 왜냐면 이유가 있을까요? 뭐 제가 볼 때는 여권에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늘 이제 저런 태도를 보이잖아요. 양측이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야가 만약에 이제 여권에서 검찰총장 하다 나간 사람이 있으면 야당에서 분명히 저렇게 또 공격했을 거예요. 예. 다른 차별화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비판한들, 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들어갈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사실이잖아요. 그거 네. 뭐 그걸 비판한다고 특별히 바뀔 환경도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저렇게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본인의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틀린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당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후보가 물론 제3위 후보나 제3지대에서 후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예.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당을 중심으로 정치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도 중요하지만 후보가 몸담고 있는 정당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도 국민의 판단의 심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원론적으로 정치적으로 맞는 얘기를 했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차별화를 통해서 원칙적인 사람이고 어떤 그 정치적인 이런 문제 이해관계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데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결정된 상황이고 특별히 변수가 생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원칙론적 주장을 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저 후보는 원칙을 지키는 후보다.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당 내부 분위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에서는 벌써부터 친윤계가 최대 개파가 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의원님, 네. 함께 보시면 국회의원의 원외 당협위원장까지 당내 지지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개파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치가 시작된 이래 개파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예. 저는 이게 모순적인 게 개파 갈등이라는 거는 없어질 수도 없고 네. 뭐 이거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정치라는 건 결국 자기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너무 개파 이익에 매몰돼서 국가 이익을 모른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개파 정치 그 자체를 부인하면 저는 정치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현실적으로 개파가 없으면 정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왜냐하면 경선을 통해서 이제 뽑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지금 벌써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본인이 정치 선언식을 할 때 그때 한 25명 정도 왔어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입당을 촉구한 의원들이 한 40명 정도 됐습니다. 이게 물론 입당을 촉구하는 거지만 사실상 윤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원외 지금 당협위원장 한 72명이 지금 입당 촉구 성명을 냈는데 네. 이것 또한 입당 촉구라기보다는 사실상 지지 성명과 비슷한 측면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당내에서 사실상 친박 친이 이후에 당내 개파가 거의 뭐 이 형체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번 경선을 계기로 해서 실질적인 이제 개파가 이제 다시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들이 꽤 많고, 그 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도 주로 경남 출신 의원들,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 전 감사원장이 고향이 이제 진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 지역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나름대로 이제 지금 의원들이 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앞으로 경선 과정이 되면 진짜 개파라는 모임으로 아마 이제 모양새를 갈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윤석열 후보 측의 친박 친이분들이 다 함께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결국 친박계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권 교체라는 이제 가능성, 그다음에 승리 가능성 이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범개파적인 어떤 예전의 어떤 친박 친이가 거의 형해화되고 이제 새롭게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마 입당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아마 더 많은 의원들, 더 많은 이제 원외 지구당 위원장,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당원 모집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마 이제 물밑에서 치열한 이 확보 경쟁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아마 그 숫자만 보면 대충 경선 구도가 어떻게 갈지 뭐 그 상황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으로 가장 긴장하는 쪽은 아무래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 전 원장은 윤 전 총장 입당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후보자 간담회 때 황교안 전 대표께서 늘 막내 소리 듣다가 제가 들어오는 바람에 막내 면회섰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들어온 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후배가 생겼어요. 윤 전 총장님의 입당을 열렬히 진심으로 환영하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당원과 국민들의 걱정을 크게 덜어주신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자신의 후배가 생겼다. 약간 견제하는 그런 발언처럼 느껴져요. 네네. 본인보다도 오히려 늦게 입당했으니까 자기가 오히려 국민의힘 입당 선배다. 뭐 이런 표현 같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최 전 원장이 윤 전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만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윤 전 총장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신경전이 치열할 것 같은데 최 전 원장 쪽의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두 분 다 뭐 그래봤자 제 눈에는 모든 국민들 눈에도 그렇게 비치겠지만 정치 신인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어떤 전략보다도 본인의 정치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두 분 다 법조계에서는 최고의 경력을 가진 아주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런데 제가 곰곰이 보니까 판사 또는 검사로서의 능력과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은 확실히 다른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분 다 입당을 하셨는데 입당을 한 것이 잘한 일 또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곰곰이 이제 제가 책 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세를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정치력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시는 분이 후보가 되고 그 이상의 자리에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윤 전 총장 입당으로 주목받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의원인데요. 여권에서 홍 의원을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고 나섰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윤 전 총장에게 홍준표 의원의 입을 조심하라 이렇게 일종의 조언을 했고요. 안민석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최대 수혜자는 홍준표 의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두관 의원은 홍준표 의원을 향해 윤 전 총장이 토사구팽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 의원님 앞서서 홍준표 전 대표가 곧 등장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이 여당의 반응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결국 적의 적은 친구다. 이런 원칙이 통하는 거죠. 뭐 홍준표 전 대표를 저렇게 여당에서 응원하는 걸 보면 참 이상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결국 홍준표 전 대표가 사실은 윤석열 후보를 잡아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홍준표 대표야 이제 이미 입당 전부터 사실은 윤 후보를 이제 겨냥을 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했었고, 아마 이제 그때 비판하니까 아니 그 사람 당에 있는 사람 아니지 않느냐,
당 밖에 있는 사람인데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당 안에도 들어왔으니 이제 더 심하게 하겠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야권의 분위기, 뭐 홍 대표도 사실 정치를 오래 하셨고 당 대표도 했기 때문에 당내 분위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주 심한 공격 자체가 과연 이게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진짜 우리 1위 후보를, 1, 2등 후보를 예를 들어 너무 디스를 할 경우에, 비판할 경우에 이게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당내의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사실은 이 홍 대표의 저런 공격도 사실은 그렇게 힘을 얻기가 힘든 게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의원들이 이제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홍 전 대표 측에 많은 의원들이 갈 수 있을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역작용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홍 전 대표와 가깝기보다는 이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 쪽으로 많은 의원들이 쏠리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되면 외로운 투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후에 홍 전 대표의 정책 입지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어떤 면에서 보면 대안제시자가 아니라 공격자로서 이제 변하는 거잖아요. 아니, 대권 후보도 한 분이잖아요. 당대표도 한 분인데 끊임없이 남 공격만 하고 볼일 다 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아마 홍 대표, 전 대표도 본인도 여러 가지 생각할 겁니다. 과연 공격을 해서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지지층들보다 비판을 받을 것인지, 정말 아니면 나의 가치를 높여서 내 가치를 설명할 것인지, 뭐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네. 내일이면 이제 8월이 시작되는데 8월이 되면 야권에서도 치열한 대선 경선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